네, 방금 확인하신 오늘 오전 속보, 그러니까 빗물 펌프장 사고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또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수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됐는데 결국 실종자 두 명이 오늘 새벽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단비 기자, 그야말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아침까지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 비 속에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이 빗물 속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사고 신고는 어제 오전 8시 20분경이었습니다. 12월에 완공을 앞둔 빗물 펌프장을 시설 점검차 2명의 직원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수위가 높아지니까 또 다른 이제 관리자 한 명이 뒤따라 간 거죠. 나와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빗물이 불어나면서 수문이 자동적으로 개방되면서 이 빗물에 고립돼 직원이 탈출하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문이 개방돼서 물이 몰려 들어오면서 결국에 3명이 숨지고 만 건데, 사실 안타까운 게 보니까 실종자, 그러니까 지금 숨진 사람 가운데서는 30살의 정말 젊은 직장인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60세의 구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남 사녀 중에 장남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에 의하면은 쉴 때도 마음껏 쉬지를 못하고 이제 일을 하러 나오라라고 하면은 다시 일을 하러 나가기도 했었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어려서부터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고 고생을 하다가 40살 넘어서 독립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쉴 정도로 그런 안타까움을 표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또 방금 말씀드린 제가 안 씨의 경우에는 불과 30살에 불과했는데요. 사실 본인 먼저 또 피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을 구하려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안 씨가 본인이 결정을 해서 이제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좋은 친구로 유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사팀장 대행을 하면서 터널 내에 있는 직원들을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판단을 한 끝에 이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고 원인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작업자가 분명히 있는 걸 알 텐데 어떻게 작업자가 분명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수문을 연 건가요?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시설이 6월 말까지 공사를 마쳤고요. 지금 7월에 시운전 중이었어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정식으로 이제 준공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험 운전 중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설계상에는 빗물이 70% 차면은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은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가변치를 두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주면서 시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빗물 70%가 아니라 50%도 그렇죠. 해보고 60%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던 거군요. 근데 그날은 50%에 열리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른 때보다는 쉽게 열렸다는 그런 점도 있는 거죠. 원래 이것이 이제 지하 40m 아래 위치해 있는데요. 빗물 35만 톤을 이제 저장하도록 돼 있고 길이는 3.6km 그리고 지름이 10m 이 정도 되는 그런 원통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현장 점검을 해야 되니까 시운전 중에 말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어제 오전에 그렇게 소나기 폭우가 몰아쳤는데 왜 이렇게 수위를 낮게 둬야만 했을까요? 그 기준치를 왜 이렇게 낮게 뒀는지 서울시 관계자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상황을 이제 반복해서 개폐 작동을 해봐야 이게 시행착오도 거쳐서 보안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동 수위를 낮췄던 거죠. 향후에 운영할 때도 강도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위가 50%, 70% 도달하지 않아도 열 수 있는. 그런데 아침에 분명히 폭우가 왔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기준 수위를 높이든지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재라는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작업자들이 내려간 건 아침 7시 10분경입니다. 네. 그리고 한 20분 지나서 7시 반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네.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22mm의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네. 사실상 기상청에서는 예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보대로 비가 쏟아진 시간대였던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문이 열리는 그 기준점을 뭐 평소에는 70이었다가 당일날은 30이라는 말도 있고 50이라는 말도 네.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열리게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또 이 본부장이 브리핑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기상예보에는 뭐 그런 예보가 없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예보가 없었다? 예, 비예보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예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일 비가 내리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다면 그렇죠.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됐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수문이 개방되는 걸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럼 네. 두 번째로는 조치가 빨리 알리면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죠. 도주할 수 있도록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데 양천구에서는 말이죠. 수문이 열린다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상황실에.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상황실에서는 수문이 열린다는 것은 통보를 받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전기가 안 된다네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이런 상황으로 일을 시킬 것인가 이건 점검해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파가 안 됐고 그래서 안 씨가 나중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네. 두 사람을 알리러 말이죠. 그랬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안에 대피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피 공간도 없답니다. 이 안에는 대피 공간도 없고 네. 구명조끼나 튜브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피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뭐 무전기도 되지 않고 대피 공간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물론 그런 장치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끼리 단체 대화방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시설 자체가 12월에 완공을 앞두고 시설 점검차 운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시, 양천구, 그다음에 시공사가 다 같이 이제 대화방을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던 네.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화방에서 수시로 지금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보고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날 아침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말조차 이 대화방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첫 대화가 시작한 게 이미 사고 발생 이후 8시 이후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호우주의보가 있는데도 점검을 강행하고 또 수문까지 개방이 됐는데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야말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살펴보니까 인재예요. 정말 명백한 인재예요. 네, 시간을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지금 7시 30분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문이 개방되고 나서 물이 들어올 때 10분 그리고 그 들어왔던 물이 다시 이제 인부들에게 덮칠 때까지 29분. 그래서 총 한 39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39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도 미처 대피를 못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시구에서 그때 네. 당시에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2013년도에 그 한강에서 노량진에서 또 이제 배수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똑같이 이제 7명이 수몰됐던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조금은 인재라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일단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15명의 수사관을 집중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 등을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나 사후 처벌은 할 수 있어도 희생된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하겠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강력한 대책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